오늘 이 시간에는 카메라에 대한 내용의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12번, 오늘까지 13번에 걸쳐서 이 필름 카메라에 대한 종류나 이 특징을 또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카메라 선택 및 보관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살짝 알아보겠는데, 카메라 선택은 카메라 그 포맷별 설명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사진을 찍을 것이냐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거리계 연동식도 있고 일환 반사식도 있고, 중형 카메라도 있는데 이환 반사식도 있고 일환 반사식도 있고, 또 거리계 연동식 중형 카메라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찍고자 하는 사진에 맞는 그런 필름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남들이 써서 좋다라고 하는 거를 내 사진에도 맞겠지라는 생각은 그 착각에 불과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것 중에 피놀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을 크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런 형태의 카메라를 써주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 선택은 제가 이 강의 시간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쓴다고 또 비싼 카메라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내가 써서 내가 표현하는 걸 제대로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카메라가 최고의 카메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디지털 카메라하고 다르게 또 요즘 새로운 카메라가 나오지 않으니까 더더욱 마찬가지죠. 이제 오늘 구입한 카메라를 평생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구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그 캐논 쪽이나 특히 소니 쪽이나 이쪽이 더 앞서가고 있는데, 이 필름 카메라에서는요, 이 니콘이 최고였어요. 니콘이 제가 니콘 카메라를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써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는 캐논을 집에 있어서 캐논을 갖고 사진을 시작했던 사람이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캐논을 쓰는 입장이었지만, 필름 사진 시절에는 캐논 카메라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기계식 발이지만 셔터는 전자 셔터였고, 그전에는 배터리 자체가 수은전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고 해가지고 겨울에 촬영하는데 많이 애를 먹었고, 왜냐하면 전자 셔터라는 건 배터리가 떨어지면 셔터가 안 눌러져요. 기계식 셔터는 배터리 역할이 노출 측정만 해주는 거였는데, 전자 셔터는 노출 측정뿐만이 아니라 셔터의 기능까지도 통제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디지털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아무 기능을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캐논 카메라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니콘은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기계식 카메라에서는 진짜 니콘 카메라가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그래서 만약에 필름 카메라를 새로 구입해야 된다, 지금 갖고 계신 카메라로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니콘 쪽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것도 자기가 쓰는 카메라, 자기가 어떤 카메라를 쓰느냐에 따라 어떤 사진을 찍고 어떤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너무 좋은 거는 필요 없다라고 그랬어요. 바디는 항상 강조하지만 렌즈가 사진 퀄리티의 최종 결과물을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렌즈는 좋은 걸 쓰시더라도 카메라 바디는 그냥 적당한 걸 사시면 되고요. 이 카메라는 나중에 필름 설명할 때도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카메라는 어디에 보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공기가 잘 통하고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고 선선한 곳이에요. 이거 아주 굉장히 이 고급 질 환경에서 보관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이 여름에 습도가 높을 때는 이 필름도 그렇지만 카메라 보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렌즈에 곰팡이가 쓸 수가 있어요. 렌즈에 곰팡이가 끼게 되면 렌즈의 그런 선명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분해 소지를 해줘야 돼. 그럼 또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늘지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선선한 곳에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 백이라든가
농 속이라든가 이런 데다 보관하시면 이 카메라를 죽이는 행위다. 숨막혀서 죽이는 행위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카메라 자체가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농 속에 이불 속에다 막 꽁꽁 숨겨놓은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카메라를 완전히 박살을 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백에도 넣어놓는 것도 별로 안 좋고요. 그냥 집에 뒀을 때는 책상이나 이런 데다가 디스플레이 한다 생각하고 올려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지가 끼면 털어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바닷가라든가 이렇게 짠바람이 부는 동네, 그 다음에 먼지가 많은 동네에 촬영을 하고 왔을 때는 항상 청소를 해줘야 돼요. 먼지 털어내고 닦고 조이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바닷가 같은 데 갔다 왔을 때는 염분이 끼게 되면 녹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렌즈부터 바디까지 깨끗이 닦아주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필름 카메라를 전자식 바디로 구입을 하셨든가 전자식 바디로 갖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염분이 기판이라든가 이런 데 끼게 되면 이 카메라의 성능이 죽어버리죠. 그리고 물에 빠지면요, 기계식 카메라 같은 경우는 민물에 빠지면은 바로 분해 조립해갖고 말린 다음에 다시 조립하면 돼요. 하지만 전자식 카메라는 물에 빠지면 거의 생명이 아웃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조심히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닷물에 빠지면 더더욱 할 말 없어요. 그냥 빠지는 순간에 생명이 끝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심을 해줘야 돼서, 촬영을 다녀오면은 습관이 바로바로 청소를 해서 바로 오픈시킨 곳에다가 보관하는 이런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좋다. 그래야 필름에도 먼지가 끼지 않고 그 필름 카메라 바디를 깨끗이 유지하는 게 촬영 결과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촬영 끝나고 와서는 항상 청소를 해서 오픈된 공간에 글을 진 곳에 올려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만 감안해서 카메라를 관리하고 보관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아직 카메라가 준비 안 되셨다 그러면 지금까지 12번의 강의 필름 카메라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참고하셔가지고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의 조건에 맞는 그런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시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뭐 좋은 거 찾고 이런 게 아니고 또 비싼 거 찾고 이렇지 않아도 나한테 꼭 맞는, 나한테 꼭 필요한 그런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수업도 마치겠습니다.